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오늘도 시장 긴급 진단으로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탄핵 전국 속에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증시에는 변동성 확대 이슈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페트라 자산운용의 용한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리스크의 해소일 텐데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인 해소는 어려울 것 같고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이 정치적인 그 악재는 빨리 해소가 돼야 되겠죠. 또 얘기해 보면은 그 권력의 공백이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혹은 뭐 세제 혜택 등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물론 더 단기적으로 또 증시에 필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증시의 글로벌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적 정비가 중요한데 그 최근 정치적 이슈로 잠시 뒷전으로 밀렸지만 그동안 계속 모멘텀을 가지고 지속되어 왔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실력을 회복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 등 주주 친화적인 증시를 만들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증시가 증시가 회복을 하려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 회복이고 또 기업이 잘 돼야 또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 또한 그 이사회 독립성 부재로 인해서 경영에 대한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거버넌스 문제가 있어서 밸류업과도 관련이 있고 또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시장의 장기적인 매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탄핵 정국에서 사실 이번 정부의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려감이 들면서 밸류업을 중심으로 한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가 됐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또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특히나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투자의 아이디어를 어떤 곳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물론 그 트럼프의 공약 또 이런 공약 중에서 또 얼만큼 실제 집권한 후 실행을 할지 또 실행을 하면은 어떤 영향이 미칠지 사실 모든 게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최악을 가정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2016년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도 당선이 되자마자 달러화 강세가 계속 지속되다가 실제로 집권을 한 후에는 다시 약세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환율이 이렇게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이 실행이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선별적으로 이제 조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계속 이제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가장 트럼프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이 큰 부분은 미중 갈등, 무역 갈등, 뭐 관세 정책, 환율 정책, 또 에너지 정책 등입니다. 특히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관세에 따른 효과로 보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 또 반대로 많은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미국의 대체품이 없고 또 이미 그 예상되는 관세 이상으로 환율이 조정된 점으로 볼 때 그 경쟁력이 있는 기업 또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은 특히 손상될 부분이 없어 보이고 또 심지어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섹터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중 규제 관련 부분인데 이제 대중 규제는 특히 이제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쪽인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뭐 보조금 삭감 문제는 물론 기업의 단기적인 악재가 되지만 장기적인 경쟁력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경쟁 국가인데 중국 업체들 또 유럽도 미국에 이어서 이제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그 미국이나 이제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 중국 그 이제 2차 전지 분야에서 중국 제품을 완전히 그 봉쇄하는 이러한 정책이라 장기적으로는 또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의 수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 적절한 시점에서는 당연히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트럼프의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고립주의 정책으로서 그 이야기는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의 방위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면에서 방산 쪽에도 계속 그 투자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물론 또 한 가지는 뭐 우리나라 K-팝이라든지 K-드라마, K-컬처에 관련돼서
이런 수혜로 음식료, 화장품 등 이러한 섹터가 물론 증시를 움직일 만한 큰 섹터는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또 이런 이슈랑 크게 관계없이 계속 성장세가 있는 만큼 계속 매력적인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평소보다 거래량, 거래대금도 증가를 한 가운데 월요일의 낙폭보다 더 크게 올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양대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투자의 전략 측면에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물론 항상 이럴 때마다 뭐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100% 자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특히 주식은 공포에 사라는 격언이 있듯이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이런 공포가 극대화된 시점은 가장 좋은 매수 타임이었던 그런 적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런 면에서 이런 과도한 하락은 결국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또 늘 공포에 살아 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주식을 살 때 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본인 자체도 그 올해 많이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애플 등 많은 주식을 매도를 해서 성금을 확보한 이런 것으로 볼 때 미국 주식도 어느 순간에는 지금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고점일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포에 살아라는 증시 격언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페트라 자산운용의 용한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